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이 뿌리에 발생하는 병해입니다. 수목병해 중에 뿌리에 발생하는 병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아요. 줄기에서 발생하는 병해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잎에서 발생하는 병해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시험에는 이 뿌리에 발생하는 병해들이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에 발생하는 병해들이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줄기 그리고 잎에 발생하는 병해들보다 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들이 각각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시험에 내기도 편하죠. 시험 출제자분들도 그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뿌리에 발생하는 병이고요. 이것도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뿌리병해를 일으키는 주요 병원체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고 대부분 곰팡이는 임의 기생체로 토양에서 부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임의 기생체라는 말은 대부분 부생적으로 사는데 가끔 기생도 할 수 있다. 이게 임의 기생체입니다. 자, 병원균 우전병과 기주 우전병으로 나뉩니다. 병원균 우전병은요, 병원균이 기주보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병을 말해요. 병원균이 더 강할 때 병원균 우전병이고, 기주 우전병은 그럼 뭡니까? 기주가 더 강한 걸까요? 아닙니다. 병원균 우전병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을 좌지우지하는 게 병원균이라고 하면은 기주 우전병은 기주가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세가 약해졌을 때 그때 발생하는 병을 우린 기주 우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균 우전병보다는 상대적으로 병원성이 약하겠죠. 네, 기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병원균 우전병 같은 경우에 병원균이 미성숙한 조직을 침입합니다. 침입해서 일어나는 병이고 조직을 연화시키는 병원균입니다. 조직 자체를 얘네가 침입하려고 하려면은 이 조직을 연화시킬,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들인 거예요. 감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기주전병은 병원균보다 기주가 병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이는 병이고, 이 감염성이 약합니다. 이 표 있잖아요, 밑에.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무조건 암기하시고, 자, 시험에 나옵니다. 병원균 우전병은 파이토프토라 SPP. 이거 뭐였죠? 파이토프토라? 그렇죠. 역병균이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을 때. 자, 리지나 언들러타, 리지나 뿌리썩은 병이라는 병의 병원균이고, 자, 리족토니아 솔라니, 모잘록병이었죠. 그렇죠. 푸사리움 SPP. 얘 같은 경우에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분에 있었고, 피시움 SPP. 얘 뭐였죠? 얘도 마찬가지로 앙균광이었고,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었죠. 자, 에스피라길러스랑, 에스피라길러스, 이거 뭐죠? 에스피라길러스, 요거는 일단은 좀 지우겠습니다. 에스피라길러스랑 이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에는 병균 우전병이긴 하지만 수목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네, 제가 알기론 이 에스피라길러스 같은 경우에는 누룩곰팡이고, 이 페니실리움은 P자 들어가 있잖아요. 푸른 곰팡이입니다. 푸른 곰팡이. 수목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녀석들이고요. 자, 다음 기주전병에는 그러니까 병원성이 약한 애들, 이 아밀라리아, 안노섬, 자주날개, 흰날개 뿌리썩은 병 등이 있고요. 대부분의 뿌리썩은 병 등이 이제 기주전병이고, 그 나머지 뭐 시드름병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기주전병입니다. 자, 뿌리에 발생하는 병에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런 사진들 이따 볼 겁니다. 방금 모잘록병이랑 파이토프토라 뿌리썩은 병, 리지나, 아밀라리아, 안노섬, 자줏빛, 흰날개, 아까시 제목버섯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모잘록병 먼저 봐보도록 하시죠. 모잘록병 어디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유묘장. 작은 나무를 키우는 데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잘록병의 병원균은 이 피시움 SPP, 난균강에 속하고요. 난균강 다시 한번 균사가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랑 섬유소로 세포벽이 이루어져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유성세대로는 난세포, 난포자. 그 다음에 무성세대로는요. 그렇죠. 유주포자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습한 곳에서 잘 지낸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있네요. 습한 곳.
자, 그 다음에 이 모잘록병을 리족토니아 솔란이라고 해서 불안정균하면 이 무포자균에 속하는 리족토니아도 이 모잘록병의 병원균이다. 이 두 가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묘목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지제부 어디라고 했었죠? 토양이랑 식물이랑 만나는 이 부분이라고 했었죠. 지제부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쓰러짐. 자, 식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검은색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폭삭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추라우 모잘록이라고 하고요. 땅 속에서 발하기 전후에 이 아예 나오기 전후에 이렇게 부패하면은 추라 전 모잘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모잘록병 사실 한 5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2차 시험 때 알아가도록 하시죠. 자, 유묘기를 넘기면 발병이 급격히 줄어든다. 유묘기를 넘기면 발병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 묘목에 많이 발생하는 거고. 네 번째, 감염은 잔뿌리에 국한하여 발생을 하고 2차 세포벽은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포벽이 생기기 전에 묘목에서 이제 잔뿌리에 국한하여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피시움 병원균이랑 리족토니아 병원균이랑 똑같이 모잘록병의 병원균이지만 침입하는 동선이 다릅니다. 이 피시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 뿌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뿌리에서 지제부로 가고 리족토니아 솔라니 같은 경우에 이 지제부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지제부에서 줄기가 감염된 후 아래로 감염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일랜드에서 감자기근을 일으켰다는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입니다. 자, 병원균은 파이토프토라고 이 난균강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수목이 다 기주가 될 수 있고,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배수가 불량하거나 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도 왜 그러냐면은, 자, 무성세대에서 뭐 만든다고 했었죠? 유주포자 만든다고 했었죠. 유주포자 특징이 뭐였습니까? 편모가 2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편모로 어떻게 한다? 수영을 한다. 습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는다. 감염성도 좋고요. 자, 1번 파이토포토라는 모두 병원균입니다. 파이토포토라는 모두 병원균이고, 두 번째, 감염 초기 잔뿌리가 죽고 점점 큰 뿌리를 감염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도 굉장히 특징적이죠. 주요 병원균은 파이토포토라 칵토럼이랑 파이토포토라 시나모미, 이렇게 2가지가 주요 병원균이고, 습한 토양에서는 유주포자를 생성하여 이동 감염을 하고 생장하는 동안은 유주포자. 그러니까 생장하는 동안이 굉장히 이제 감염을 많이 할 때예요. 감염에 굉장히 힘쓸 때가 이 유주포자고, 겨울이나 월동시기 때는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벽포자를 만들어서, 후벽포자 세포벽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포자거든요. 그런 포자를 만들어서 생존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말 작지만 각자의 생존 방식이 따로 있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자, 그 다음 리지나 뿌리썩은병입니다. 리지나 뿌리썩은병이 굉장히 또 중요한 녀석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난균강인 애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 보통 이 뿌리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담자균이에요. 담자균문에 속하고 있는데, 이 리지나 뿌리썩은병은 이 잔항균입니다. 잔항균 중에 이 반균강에 속합니다. 반균강은 뭐 만든다고 했었죠? 잔항 형태가 잔항반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리지나 뿌리썩은병 병원균, 리지나 은둘라타입니다.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리지나 은둘라타. 그리고 기주는 침엽수림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랑 산성토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높은 온도랑 왜 그러냐면, 자, 높은 온도에서 포자가 발활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리지나 은둘라타는. 자, 첫 번째 특징. 감염 초기 잔뿌리가 죽고 점점 큰 뿌리를 감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특징이었죠? 아까 파이토포토라. 잔뿌리가 죽고 점점 큰 뿌리 감염시킨다. 파이토포토라랑 같죠? 자, 두 번째. 뿌리의 피층이나 체간부를 침입하며 감염된 세포는 수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뿌리의 피층이나 체간부, 사부를 침입하게 됩니다. 사부는 영양분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운반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침입하게 되고, 세 번째, 감염이 진행되면서 피층과 체관부가 균사로 가득 채워집니다.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곳에 균사로 가득 채워지니까 영양분이 이동할 수 있겠어요? 이동을 못하죠. 이 균사들이 그 영양분들을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균사가 갈색으로 점점 목질화가 됩니다. 균사가 점점 갈색으로 목질화가 된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 자실체로 파상 땅 해파리버섯을 형성하는데 어디서 보이냐면은, 자, 요게 그거예요. 요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요게 파상 땅 해파리버섯입니다. 파상 땅 해파리버섯. 다섯 번째, 산성토에서 자주 발생하며 석회로 중화하면 좋아집니다. 산성토에서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석회로 중화하게 되면은 이 산성토가 알칼리성 토양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주 발생하겠어요? 안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안 발생하죠. 산성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녀석이죠.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입니다.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자, 주된 병원균은 아밀라리아 멜리아, 그리고 아밀라리아 이거는 솔리디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주된 병원균이고, 기타 병원균으로 아밀라리아 갈리카, 그리고 아밀라리아 시나피나, 그리고 아밀라리아 탑센스, 예, 이런 애들이 있고, 전부 다 담자균입니다. 전부 담자균이고, 자,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은 침엽, 화렵, 초본 이런 애들 전체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토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 다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병입니다. 다범성 병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범위를 침입한다 해서 다범성 병이라고 합니다. 피해 정도는 인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요. 이 특징은 뭐랑 같죠? 이 모잘록병이랑 비슷하죠. 모잘록병도 생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걸릴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아밀라리아 멜리아, 얘는 청마와 공생하여 내생균근을 형성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워주세요, 그냥. 자, 그 다음 아밀라리아 솔디푸스, 얘는 잣나무가 가장 민감한 기주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밀라리아 솔디푸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녀석은 얘다. 아밀라리아 멜리아, 얘는 천마와 공생하여 내생균근을 형성한다. 자, 표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뿌리꼴 균사다발. 얘 먼저 보여드릴게요. 뿌리꼴 균사다발이 어떻게 생겼냐. 자, 사진을 아까 가져왔는데, 이게 근상균사속이라고도 하거든요. 보시면은, 작지만 이런 게 보여요.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요. 뿌리처럼 생긴 애들이 막 이렇게 있어. 뿌리처럼 생긴 애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뿌리처럼 생긴 애들이. 이게 뭐다? 뿌리꼴 균사다발. 뿌리같이 생긴 균사다발이라고 해서 뿌리꼴 균사다발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갈색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애들이고. 자, 두 번째. 부채꼴 균사판입니다. 부채꼴 균사판. 여러분, 부채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부채꼴이라는 것은, 자,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선을 두 개를 만듭니다. 선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때 만들어진 요 도형, 요걸 부채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균사판은 요런 대략적으로 요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것도 이제 부채꼴 균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약간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죠. 네, 요런 식의 모양.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모양. 부채꼴 균사판이다. 균사가 만들어낸 판이다. 균사판. 자, 다음은 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도 한번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뽕나무 버섯이 있으면 이게 아밀라리아 멜리아구나 이렇게 바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뽕나무 버섯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잣나무는 병증으로 송진을 지제부까지 흘리고요. 굉장히 많이 흘리는 거죠. 뽕나무 버섯이 생기면 몇 주 안에 고사한다. 뽕나무 버섯이 생겼다는 것은 아예 그냥 거의 그 버섯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주변은 다 균사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안에 고사하는 거고, 아밀라리아는 백색 부후 곰팡이에 속합니다. 백색 부후 곰팡이에 속합니다. 자, 다음 안노선 뿌리썩은병. 안노선 뿌리썩은병.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얘는 헤테로바시디움.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시디움이 들어가잖아요. 바시디움 들어가면은 헤테로바시온이라고 제가 쓴 것 같네요. 이거 바시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헤테로바시디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헤테로바시디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만약에 틀리면 제가 정오표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섬인데 이 바시디움이라는 말이 이 담자균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섬. 자, 이 침엽수림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적송과 가뭄비나무가 매우 감수성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게 자란 나무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감염되면 특별한 치료법은 현재 없다. 이런 거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자주날개 무늬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색을 좀 띠고 있어요. 얘는 헬리코바시디움 만파. 그래서 얘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안노섬이랑 병원균. 이거 잘 구분을 하세요. 헤테로바시디움이랑 헬리코바시디움 만파. 얘도 담자균 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화렵수림과 침엽수림 모두 발생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 거? 다변성 병이라고 하고요. 얘도 산성토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자, 병든 나무의 땅가 부근에 균사망이 발달하여 부근의 흙덩이나 장가진을 감싸 자갈색의 피막을 형성한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갈색을 이렇게 띠고 있다. 자, 다음은 흰날개 무늬병입니다. 흰날개 무늬병도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잔황균이에요. 아까 리지나 뿌리썩은뼈도 잔황균이었죠. 흰날개 무늬병 병원균 로셀리니아 네카트릭스 흰날개 무늬병이고 얘는 10년 이상 된 사과 과수원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런 특징적인 부분 알아가시고 나무 뿌리가 흰색의 균사망으로 쌓여있게 되고요. 병에 걸리면 두 번째, 표피를 제거하면 부채 모양의 균사막과 실 모양의 균사다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멍장이 버섯 속이 있습니다. 얘도 뭐 담자균문에 속하고 목재 부우균에 속합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발생을 하고요. 감염된 뿌리는 백색으로 부우됩니다. 그러면 무슨 균이겠어요? 백색 부후균. 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나중에. 자, 두 번째, 아까시 제목버섯에 의한 줄기 밑동 썩은 병은 화렵수 성목과 오래된 나무에 주로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 외워두시고요. 세 번째, 영지버섯 속에 의한 뿌리 썩은 병은 게노더마 루시덤 또는 잣나무 불로초에 의해 화렵수와 일부 침엽수의 뿌리와 하부 줄기가 감염이 된다. 자, 시험 문제 있잖아요. 시험 문제. 저 이거 하부 줄기 보고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영지버섯 속에 의한 뿌리 썩은 병은 또는 뭐 잣나비 블루초에 의해 화렵수와 일부 침엽수의 뿌리와 요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부를 상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부를 상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무의사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맞으니까 사람들도 그냥 이거 맞는 답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런 한 가지가 이렇게 반대로 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쵸? 이런 문제들 이제 많이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를 조금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 점수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2, 3년 공부했어요. 나무의사 2, 3년 공부했는데 지금 계속 뭐 54점, 51점 맞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예 공부 방법,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예. 자기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쭉 끌고 가다 보면요. 여기서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시험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예 기초부터 다시 잡으셔야 된다. 2, 3년 정도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신다 하시면은 기초부터 처음 가져가셔야 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공부 방법을 다시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 자체를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 안 되신 거 있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많아요. 끝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이 생각과 이제 가치관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흰날개 무늬병의 포피를 제거하면 부채 모양의 균사막과 실 모양의 균사 다발을 확인할 수 있음. 자, 이거를 문장 그대로 외우는 사람과 이거를 머릿속에서 표피 여기 부분을 제거하니까 부채 모양의 이런 균사막과 실 모양의 균사 다발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 문제를 대하는 부분과 이제 기억력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다른 것을 배웠을 때도 훨씬 달라집니다. 네, 특히 이 모르는 단어들, 균사막이 뭔지, 균사가 뭔지, 그리고 부채 모양이 뭔지, 부채 모양이 이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표피가 뭔지, 뭐 다발은 뭔지, 이런 용어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 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갑자기 좀 생각났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이 뿌리에 발생하는 곰팡이 특성까지 지금 오늘 했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배워보실 거, 이 줄기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 다음 어디겠어요? 잎입니다. 아마 내일 제가 영상을 이 줄기랑 잎이랑 싸그리 다 아마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자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뭐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뭐 자세히는 설명을 사실 못 드려요. 저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